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삼천포항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선 삼천포에서 가장 큰 용궁수산시장과 바로 옆에 전통수산시장을 소개했었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편을 참고해주시고, 이어서 오늘 소개할 시장은 수협 입판장 옆으로 자리 잡고 있는 수협 하로웨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새벽시장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여긴 말 그대로 새벽에 열리는 작은 시장입니다. 아직 점심때도 안 된 시간인데 벌써 파장 분위기네요. 이게 새벽의 모습인데 여기 벌써 3년 전이네요. 이른 시간엔 여기가 이렇게 북적입니다. 주로 메인 품목은 선어류로 굉장히 저렴하게 도매 느낌으로 판매돼요. 몇 년 전이긴 해도 요게 몽땅 10,000원이라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등가시를 잘라놓은 무시무시한 활수기미도 이게 단돈 10,000원이었네요. 이 바로 옆이 삼천포 수협 입판장이거든요. 매일 새벽 경매장에서 나온 싱싱한 물건들을 바로 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물건이 신선하고 가격이 저렴한 거죠. 노량진 경매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지만 혹시 생물 선어류를 구입하실 분들께서는 아침 일찍 이쪽을 찾으시면 좋을 거예요. 산지에서 볼 수 있는 노량진에선 보기 힘든 품목들도 덜어 보입니다. 의외로 득템할 거리가 많아서 재밌다는. 여기뿐만 아니라 아침엔 이 근처 골목골목마다 다양한 수산물이 판매되고요. 경매가 끝난 위판장 앞에도 작은 난전이 열립니다. 다음엔 1박 하면서 그쪽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매월 4일과 9일은 삼천포 5일장 날이라 장이 가장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더 볼거리 많은 날이 재밌겠네요. 이런 꿀정보는 정말 감사합니다. 현지분들의 꿀팁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사천분들은 이 돌문어를 정말 즐겨 드시나봐요. 여기도 역시 문어점포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수용으로도 많이 쓰여서 이제 곧 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오를 품목이죠. 그 밖에 선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 구경해봅니다. 먼저 우럭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하네요. 뽀얗게 탕 끓이면 기깔나게 생긴 개우럭입니다. 황돔이고요. 이건 꽤 큰 사이즈네요. 참돔을 닮았지만 몸에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한 빛이 돌죠. 이것도 참돔처럼 탕이나 찜, 구이 등에 다양하게 이용됩니다. 혓바닥같이 생긴 이 납작한 생선은 참서대네요. 생긴 건 이래도 살이 부슬부슬해서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인기 만점 갈치도 있고요. 반짝반짝 선도도 좋아 보입니다. 매콤 짭짤한 밥도둑 갈치조림이 땡기네요. 조기 같기도 민어 같기도 한 이건 수족이라는 생선입니다. 반어로도 많이 불리는데 참조기와 다른 특유의 향이 있어 약간 호불호가 갈리죠. 조기 민어와는 사촌입니다. 같은 민어과의 생선이거든요. 여름 시즌이 지나면 민어는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새벽시장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 시장 밖으로 나오면 수우도행 여객선 선착장이 있고 삼천포항의 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바람 좀 쐬려는데 바로 다음 목적지인 수협 하로웨 센터로 이동합니다.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옆으로 20개 남짓한 점포들이 영업 중이에요. 하로웨 센터란 이름처럼 화로가 주요 품목이고요. 2층에 초장집들이 있어서 여기서 구입한 해산물을 드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엔 여기서 담배쟁이라고 하는 도다리를 먹었었네요. 그리고 회만 간단히 드실 분들은 요 테이블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먹는 걸 선호합니다. 그럼 우선 시장 구경 좀 시작할게요. 들어와서 가장 먼저 수조해 보이는 건 애꾸선장을 닮은 잿방어들입니다. 작은 새끼들이네요. 방어 새끼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눈을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작은 녀석들은 근해에서 잡힌 자연산이고요. 보통 작은 사이즈가 흔하지만 더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는 이렇게 큰 놈들도 잡혀요. 우리나라 방어과 생선 중 가장 큰 종이 잿방어거든요. 일본에서 잡힌 최대어 기록은 무려 71kg이나 나갔습니다. 요즘은 아주 기름진 일본산 양식도 많이 유통됩니다. 일반적으로 생선은 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다지만 잿방어의 경우 3에서 4kg 정도가 가장 맛이 좋다 하여 선호되는 사이즈로 국내 유통되는 것도 대부분 이 크기죠. 이런 건 크기가 작아 양식처럼 기름기가 진하진 않지만 이맘때 담백하게 드실 만한 가성비 횟감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이는 건 문치가자미고요. 보통 경남 지역에서 도다리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사실 지금이 제철로 살집이 좋고 맛있는 시기예요. 봄도다리 새꼬시가 유명한 건 그맘때가 산란기라 뼈가 연하기 때문이죠. 요샌 이것도 잡히는 양이 예전 같지 않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여긴 청개구리같이 초록색을 띠는 독특한 물고기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용치놀래기라는 생선입니다. 색깔이 정말 특이하죠. 그리고 위쪽엔 비슷하게 생긴 분홍빛이 도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용치놀래기입니다. 뭔 개소리야! 분홍색은 암컷, 초록색을 띠는 건 수컷입니다. 용치놀래기는 어릴 때는 모두 암컷으로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더 크고 힘센 개체가 수컷으로 성전환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순놈이 암놈보다 맛이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여름에 제철을 맞는데요. 제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용치놀래기는 생각 이상으로 맛이 좋은 횟감입니다. 회를 떠놓으면 이렇게 검은 실핏줄이 비치는 특징이 있는데 비주얼이 썩 좋진 않지만 의외로 쫀득하고 단맛이 도는 횟감입니다. 저도 여름이면 한 번씩 즐겨 먹는 생선 중 하나예요. 돌돔 새끼들도 보이네요. 이런 작은 건 흔히 뺀찌라고 불리죠. 작아도 나름 돌돔이라고 맛과 식감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즈의 양식도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자연산이건 양식이건 새끼들도 생각외로 단가는 좀 나가는 편입니다. 또 이런 건 크게 제철 따질 필요가 없어서 이맘때 뭘 먹을지 고민이라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만한 횟감입니다.
시즌이 시작된 꽃게들도 좀 보이고요. 꽃게는 아직 남해안 쪽보단 서해안 쪽에 어획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가는 지금은 그쪽이 더 저렴하겠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꽃게살이 일찍 차기 시작했어요. 조만간 매니저랑 꽃게 먹으러 다녀와야겠네요. 참고로 지금 시기에 꽃게는 무조건 암놈보단 순놈이 좋습니다. 올해 암만 이르다곤 하지만 암놈은 살도 알도 장도 약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이라면 지금은 큰 것보단 중간 이하 사이즈가 오히려 살이 좋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작은 놈들의 살이 더 빨리 차는 경향이 있어요. 얘는 개처럼 주둥이가 뾰족하고 잘 깨물어서 개짱어라고 했죠. 참 그러고 보니 저희 집엔 갯니저가 있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 개가 되는 매니저. 어이가 없네 X가. 이건 맞아도 할 말 없는 드립이라네요. 사실인데. 이쪽도 양식어종과 자연산어종을 두루 취급하는데 자연산어종 비중은 용궁수산시장보단 이쪽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도 멀리 남해안까지 왔는데 양식 광어 우럭만 보고 가면 재미없잖아요. 산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구경하고 맛보는 게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죠. 여기는 매주 동서, 남해안까지 전국 각지의 수산시장을 여행하며 계절마다 나는 다양한 제철 수산물들을 소개하고 맛보는 채널입니다. 가까운 곳만 계속 촬영하면 저도 재미없고 보시는 분들도 매번 지루하실까봐 거리에 상관없이 나름 부지런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지역이라도 가급적 매번 다른 계절에 방문을 하여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나름 신경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은 지역 토속 음식이나 별미, 나름 숨겨놓은 맛집들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지금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어딘가 여행을 가실 때 나름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이 시기에 뭐가 맛있는지, 뭘 주의해야 하는지, 시장의 특징이 뭔지 등등 전국 어느 지역이든 생선선생 더하기 지역명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어지간한 곳은 다 나오거든요. 제가 바라던 그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고 전국 수산시장 지도로 써먹어보세요. 고양이 한 마리가 뭘 맛있게 먹고 있길래 뭔가 봤더니 회를 먹고 있네요. 부러워서 저도 회 한 접시 먹을 겁니다. 뭘 먹을지 골라봅니다. 전어를 한 접시 먹을지. 요즘에 전어는 어떻게 해요? 4만원? 아우 올해는 전어값이 비싸다. 가격을 듣곤 포기했습니다. 양이 없어서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게다가 전어철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이제 가을 전어가 아니라 여름 전어라고 해야 할 듯해요. 전어 말고 다른 걸 찾아보기로 합니다. 노란 가오리 한 마리가 구애의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것도 맛있지만 저 혼자 먹기엔 너무 크고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한 응애 북발이들입니다. 역시나 쬐끄만 녀석들 속상하네요 정말. 다시 말하지만 이런 건 잡지도 먹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크기도 그렇지만 이런 건 사실 별 맛도 없어요. 이런 작은 북발이를 먹을 바에야 차라리 이런 쏨뱅이를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작은 것도 북발이라고 5만원씩은 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도 쏨뱅이가 더 낫고요. 개인적으로 맛과 식감도 이쪽이 더 낫더라고요. 오리지널 볼락도 있네요. 요거 작지만 맛있는 생선이죠. 생긴 것과 다르게 살이 꽤나 감칠맛이 돕니다. 일단 요건 킵. 오도리는 경남 지역에서 보리새우의 방언처럼 쓰인다고 했었죠. 요것도 맛이 좋은 새우이긴 합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점점 사이즈도 더 커질 거예요. 요건 조만간에 또 실컷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런 자연산 잡어회입니다. 산지에서 나는 다양한 어종이 들어있어서 궁금한 걸 골라서 맛보는 재미도 있고 이것저것 맛과 식감을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또 이런 건 계절을 잘 타지 않는다는 큰 장점도 있고 마지막으로 가격도 아주 저렴합니다. 뭘 먹어야 할지 모를 때도 그냥 속 편하고 크게 실패할 일은 없는 선택지가 되죠. 반대로 단점이라면 대부분 수율이 아주 낮다는 게 대표적이죠. 푸짐하게 담아도 회를 떠놓으면 정작 양은 많지 않아요. 또 맛이 뚜렷한 종류가 드물기도 합니다. 작은 생선들이다 보니 대체로 살맛이 옅은 편이라 몇몇 일부 어종을 제외하면 진한 감칠맛이나 기름진 살맛을 느끼기는 어렵죠. 그리고 생선 자체가 작으니 서더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걸로는 탕을 끓여도 별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맑은 탕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칼칼하게 매운 탕을 끓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결국 제 최애 자보인 배도라치가 있는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꾸라지 같이 생긴 물고기요. 생김새로 예상할 수 있듯이 작고 미끄러워 회뜨기 정말 힘든 생선입니다. 배도라치는 손질할 때도 계속해서 몸을 꿈틀댑니다. 게다가 몸통도 아주 미끌미끌해서 손질이 여간 까다롭지 않죠. 잡어 가격은 뭐 거의 킬로그램당 3만원씩이고요. 배도라치 섞어서 1kg만 구입했어요. 일단 이것저것 막 퍼담습니다. 그리고 쏨뱅이도 한 마리 더 넣어주시고 양태도 한 마리 더 넣어주시고 네. 뭘 자꾸만 더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더 주려는 자와 그만 받으려는 자의 이상한 대결. 훈훈하네요. 요거 북발이 같은 거 요거 안. 북발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북발이 너무 조그만 거는. 하지 마까. 네. 너무 작은 북발이는 빼달라고 했고요. 조금만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어차피 혼자는 어차피 많이 안 먹으니까. 먹다가 남기는 걸 싫어해서 딱 먹을 만큼만 달라고 했네요. 주는 대로 받으면 양이 꽤나 푸짐했을 겁니다. 잠시 손질하는 거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이건 제가 이용한 점포명입니다. 먹고 간다고 하면 이렇게 간단히 상을 차려주시는데 상차림비가 따로 없습니다. 즉 이게 다 해서 3만원이에요. 비록 좋은 와사비와 회간장은 없지만 괜찮습니다. 쌈장, 초장 다 때려 넣은 이런 양념장이 또 잡어회엔 잘 어울리거든요. 그럼 이제 먹을 준비 완료입니다.
먼저 요게 배도라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잡어 중 하나인 생긴 것과 달리 식감이 아주 단단하면서도 쫀득쫀득합니다. 너무 작아서 양이 안 나오는 게 함정이지만 맛도 좋지만 텍스처가 너무 매력적인 생선이라 보이면 꼭 먹는 횟감이에요. 요건 양태입니다. 여기선 낭태라고 불려요. 양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주로 많이 나고 즐겨 먹는 생선입니다. 이렇게 납작한 고기로 주로 선어나 건어물로 많이 유통되지만 회로도 먹습니다. 맛은 담백한데 이것도 육질이 아주 단단해 씹는 맛이 좋습니다. 이번엔 황놀래기라는 생선이고요. 역시 남해안 지방 잡어수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이걸 어랭이라고 부르는데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썰어 먹는 현지식 어랭이회가 별미입니다. 육질은 수분이 있고 좀 무른 편이지만 씹을수록 단맛이 배어나온답니다. 마지막은 아까 소개했던 쏨뱅입니다. 작은 북바리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했던 생선이요. 우럭처럼 대가리가 커서 수율은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사각사각한 식감이 좋고 맛도 깨끗합니다. 간혹 손바닥보다 큰 녀석들이 섞여 있기도 한데 그런 건 돈과도 안 바꾼다죠. 이렇게 잔뜩 때려놓고 입안 가득 한 쌈 먹는 것도 좋고요. 운전하느라 회만 부지런히 먹었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회 한 접시 맛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만 아쉬운 점은 매운탕은 안 된다는 거. 탕을 드시려면 위로 올라가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선 잡어마켓을 더욱 추천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한잔 먹을까라 시원하게. 잘 먹고 커피까지 한 잔 얻어 마시고 왔네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호떡은 먹었으니 이번엔 디저트로 꿀빵을 사러 갔습니다. 사천에도 통영 오미사 못지않게 만난 꿀빵집이 하나 있는데 다 팔리고 없다네요. 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천포 용궁수산시장과 전통수산시장, 새벽시장과 수협 하루의 센터까지 사천시의 모든 수산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사천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